네, 안녕하세요. LK 수학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요, 수학 1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요, 이제 수학 1 2단원 삼각함수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단원 3단원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은요, 수열이라는 단원이 되겠고요. 수열은 여러분이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수열은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그냥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수열은 금방 아실 거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과 등비 수열이 있는데요. 그쵸? 등차 수열은 자기 항과 그 다음 항의 관계가 서로 차가 일정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그쵸, 비가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두 개를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등차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열이라는 게 뭔지부터 함께 정리해 보고요. 그 수열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 정리까지 모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입니다. 수열은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규칙 혹시 막 나열되면 수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죠. 규칙성이 없으니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항이라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수열에 나열된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열, 오늘 등차 수열을 배울 거잖아요. 원래 항과 다음 항과의 관계가 차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1, 4, 7, 10, 13 이런 식으로 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3씩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항과 다음 항과의 관계가 3씩 커지고 있고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차가 3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항은요, 수열에서 나열된 각각의 수이므로 1, 4, 7, 10, 13 이 각각이 모두 다 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한수열 볼게요. 유한수열은 그쵸, 유한 앞에 붙어 있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다. 항이 유한계인 수열이고요. 무한수열은 그쵸, 항이 무한히 많은 수열이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항수라는 것이 있는데, 항수는요, 유한수열, 그쵸, 유한수열에서만 끝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유한수열에서의 항의 개수를 바로 항수라고 할 거고요. 끝항은요, 유한수열에서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반항,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일반항, 수열을 나타낼 때는 A1, A2부터 AN 이런 식까지 나타낼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A1은 얼마? 얘를 일반항을 AN이라고 했을 때 A1은 1, A2는 2, A3는 7, A4는 10, A5는 1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와 같이 나타내고, 제 n항의 an을, 그쵸, 얘 n번째 항 뭘까, 이걸 구하는 건데,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할 거고요. 수열을 간단히 중괄호 표시해서 중괄호 an을 나타낸다 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은 아까 얘기했어요. 원래 항과 다음 항과의 관계, 차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일정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차가 일정하고, 그래서 여기서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차는요, 등차 수열에서 더하는 일정한 수를 바로 공차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1, 4, 7, 10, 13 여기서는 그쵸, 이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뭐겠어요? 3이겠죠. 그쵸, 계속 1, 4, 7, 10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씩 뭐예요? 3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공차는 0이 될 수도 있고요, 공차는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일 때 지금 AN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그쵸? 원래 항에다가 지금 공차만큼 더하면 그 다음 항에 나오는 것이 바로 등차 수열이 되겠고, 그래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D가 된다를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이번 3단원 마지막에 수학적 비나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요걸 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인데요.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요, 지금 A 플러스 N-1D예요.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쓰던 거 한번 써볼게요. 1, 4, 7, 10이잖아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A1, A2였죠. 그럼 얘를 A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A랑 같은 거예요. 그쵸? A라고 한다면 지금 얘는 얼마? 4는요. A에서 지금 3만큼 더 거든. 1 플러스 3. 그 다음 얘는요. 7은요. 1 플러스 3 곱하기 2. 그 다음 10은요. 1 플러스 3 곱하기 3임으로 이제 알 수 있겠죠. A 플러스 D 얘는 그쵸? 얘는 A 플러스 2D. 제 사항은 A 플러스 3D.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n항에서는요. 그쵸? A 플러스 n-1d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나오네요. 마침 첫째 항이 1,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잖아요. 1, 4, 7, 10은요. 그래서 일반항 AN은요. AN 1 플러스 n-1 곱하기 3에서 3n-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A 플러스 n-1 뒤에서 n이 지금 n에 대한 1차식이 무조건 나올 텐데 n에 대한 1차식이 나올 텐데 그때 앞에 붙어있는 게 뭐예요? d죠. 공차 n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 전개하니까 지금 an은 공차 n dn 그쵸? 마이너스 d 플러스 a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n의 개수가 공차였단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차피 1차식으로 나타낼 거니까 an은 어차피 공차 n 이렇게 일단 해두시고 그 다음 첫 항이 뭐예요? 1이기 때문에 맞춰주려면 1 넣었을 때 1 나오도록 맞춰주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성질 AN은 AN 플러스 B, AB는 상수고요. N은 1, 2, 3, N은 자연수만 가능합니다. 근데 수열 AN은 첫째 항이 A 플러스 B죠. N에다 1 넣었으니까 A 플러스 B, 그 다음에 공차는 N의 개수 A인 등차수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이 자연수가 되는 이유는 그쵸? 몇 번째 항이기 때문에 0번째 항, 마이너스 1번째 항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n은 자연수만 가능하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요.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요. 지금 A, B, C가 여기 써있는데 등차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 한다. 그래서 즉 A, B, C 이렇게 차례로 나열되어 있고 이게 바로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요 B가 요 가운데 있는 숫자 자, 가운데 있는 숫자가 지금 앞에 수하고 그 바로 뒤에 수의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등차 중항이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1, 2, 3, 4, 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3은요. 2와 4의 등차 중항입니다. 근데 이것을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3은 1과 5의 등차 중항이다? 이것도 맞아요. 즉 얘는 3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다면 무조건 등차 중항이 될 수 있다. 사이에 건너뛰고 등차 중항이 될 수 있고 어쨌든 거리는 같아야지만 등차 중항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등차 중항에 대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우고 자, 여기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지금 A, B, C 지금 그쵸 등차 수열은 그쵸 차가 일정한 거잖아요. 원래 항과 다음 번째 항이 차가 일정하므로 B-A랑 C-B가 일정하겠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B 넘기시면 이 B는 A도 넘길게요. A 플러스 C가 되므로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 수가 있을 때 등차 수는 뭐예요? 등차 중항은 뭐예요? 바로 그쵸? 바로 전수와 그 다음 수의 평균을 구한 것과 같구나.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예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3, x-7이 지금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지금 그쵸? x의 값은 그쵸? 평균 2하고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7을 더한 값 이렇게 되므로 2분의 마이너스 4, 즉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조화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등차 수열의 내용이 많이 적은데 조화수열은요 교육과정 외입니다. 교육과정에 있다가 빠졌어요. 그런데 조화수열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만 봐주세요. 어떤 수열의 각 항의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때 그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게요. 수열 2분의 1, 8분의 3, 10분의 3, 4분의 1. 얘 보시면 지금 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규칙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때는 역수를 취해보시면 돼요. 역수를 취하시니까 지금 2, 3분의 8, 3분의 14 이렇게 되는데 얘를 지금 3, 분모를 3으로 통일하니까 지금 결국 첫째 항이 지금 2잖아요. 예, 그쵸? 2고 계속 3분의 2씩 커져가는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역수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수열 2분의 1, 8분의 3, 10분의 3, 4분의 1은 조화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조화중앙도 함께 살펴볼게요. 0이 아닌 세수 A, B, C가 그쵸? 이 순서로 조화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조화수열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가 0이 아닌 이유는 지금 그쵸? 분모에 지금 이렇게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0이면 안 되겠죠.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0이 아닌 세수가 앞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때 A분의 1 C분의 1 더한 것이 B분의 2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B분의 2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B에 대해서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얘 통분시키니까 A, C분의 A 플러스 C가 되겠고요. 이게 B분의 2니까 역수 취하시면 그쵸? 2분의 B는 A 플러스 C분의 AC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여기서 B가 뭐인 것을 얻을 수 있다. B가 2를 곱하니까 A 플러스 C분의 2AC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조화중앙은 이렇게 구한다. 조화중앙은 이렇게 구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굳이 알아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계속 다음 내용으로 함께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은요, 제가 미적분학 1강까지 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미적분학 1강까지 했을 때 그때 급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급수가 뭐예요? 수열의 합이랑 같은 거예요. 수열에 있는 항들을 모두 더한 것, 즉 수열의 합인데 그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살짝.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A, 공차가 D, 제 n항이 L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SN이라고 하는 경우는 왜 SN이라고 하냐면 S가 sum이라는 거예요. sum이 뭐냐면 합이란 뜻이거든요. 얘 줄임말 앞자만 S만 따서 S를 쓰고 거기다가 n번째까지 합이니까 SN이라고 쓴 거니까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때 SN이라고 하면 결과부터 나와져 있네요. 이때 SN은 2분의 n 플러스 n 괄호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잖아요. 그쵸?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다 더해보도록 할게요. 더했을 때 지금 얘가 A 플러스 n-1d까지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거꾸로 할 거예요. 거꾸로 A 플러스 n-1d A 플러스 n-2d 쭉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가요? 그쵸? A까지 갈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SN이고요. 그렇죠. 얘도 SN이기 때문에 그렇죠. 좌변은 얼마? 2SN요. 지금 2A 플러스 n-1d 보세요. 이렇게 해도 2A 플러스 n-1d 이렇게 해도 2A 플러스 n-1d 이렇게 해도 2A 플러스 n-1d가 될 거예요. 2A 플러스 n-1d라는 요 쌍이 몇 개 나와요? 그쵸. n번째 항까지 했으니까 총 n개가 곱해지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고 얘를 지금 양변을 2로 나눴기 때문에 SN은 얼마?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n-1d 라고 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 등차수열 합 조건이 지금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등차수열 합을 구할 때는 여기다가 n, a, d의 값을 대입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첫째 항이 10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12항까지 합은 얼마? S12잖아요. 그쵸? S12는 얼마? 2분의 N은 얼마? 12였고 그 다음에 2A는 얼마예요? 첫째 항은 10이니까 20 플러스 11 곱하기 N-1 한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 한 다음에 12에다가 지금 20 플러스 마이너스 22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나오므로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2만 남게 되겠네요. 따라서 S12의 값은 마이너스 12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수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지금 첫째 항이 10이면 공차가 2니까 제 5항이면 0이 되고 제 6항부터 음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 12항까지 더한다면 음수항이 계속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즉 음수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SN은 2분의 N 괄호 A 플러스 L이라고 되어 있죠. L은 제 N항이라고 써요. 즉 끝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SN이 다시 써볼게요. 2분의 N 괄호 2A를 A 플러스 A로 써볼게요. A 플러스 A 플러스 N-1D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쓰신다면 여기서 A가 얘가 뭐예요? 첫 항이에요. 그 다음 A 플러스 N-1D가 제 N항인데 제 N항이 지금 L이라고 했고 그게 끝항이기 때문에 L이라고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즉 고친다면 N 2분의 N 괄호 A 플러스 L이 되겠죠. 이와 같은 공식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제 끝항이 주어져 있다면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6 끝항이 22 항수가 15개인 등차수의 합은 S15 항수가 15개니까 2분의 15 한 다음에 첫 항 얼마? 마이너스 6 끝항 얼마? 2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2분의 15 곱하기 16이죠. 2하고 16 약분되니까 15 곱하기 8이므로 정답은 12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일반항 AN 합 SN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때 지금 두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요. A1이 S1이래요. 왜 그럴까요? 얘는 일단 상식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A1은요 제 첫째 항이잖아요. 첫 항. 근데 S1은요 첫째 항까지 합이에요. 첫째 항까지 합이 어디 있어요? 첫째 항이 첫 번째인데 즉 S1 또한 제 첫 번째 항만 뜻하는 것을 확인하므로 A1과 S1은 같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N은요 지금 SN 마이너스 SN-1인데요. 이 두 가지 공식은 진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AN은요 왜 SN-SN-1일까? AN은요 제 N항은 여기 지금 SN은요 제 N항까지의 합인데 SN-1은 제 N-1항까지의 합 N-1항까지의 합을 다 빼버렸으니까 그쵸 제 N항만 남아있겠죠. 즉 AN은 SN-SN-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N-1 얘가 무조건 1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연수니까 즉 n은 2 이상이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은 무조건 n이 2 이상의 조건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1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 AN은 A1은 S1과 같다 라는 걸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보았지만 SN은 뭐였냐면 2분의 A가 아니라 N 괄호 2A 플러스 N-1D예요. 요 뜻이라는 것은 지금 N과 N-1 모여서 최고차항이 지금 2차가 나온다는 뜻인데 2차가 나오는데 얘를 정리해 본다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1차가 나올 겁니다. 뭐뭐 N이 나올 거예요. 근데 1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뜻은 지금 n제곱 앞에 2분의 d가 붙어 있었다는 뜻이니까 2차 개수에다가 2를 곱한다면 그쵸 등차수열의 공차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요 공식도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n 한 다음에 상수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상수항이 붙어 있는 경우는 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상수항이 0일 때, 상수항이 없을 때는 그냥 제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SN이 2n제곱 플러스 n이다.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A1부터 제 첫 번째 항부터 증차 수열이 계속 되겠죠. 자, 이때 A1은요. S1과 같습니다. 즉 1 넣으니까 2 플러스 1, 3이 되겠죠. 즉 A1은 3이고요. 그 다음 A5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5는요. S5에서 S4를 뺀 값이에요. 그럼 S5는 얼마? 지금 2 곱하기 5의 제곱 50에서 5를 더한 값이니까 55에서 지금 2 곱하기 4의 제곱 얼마? 32에다가 4를 더한 값이니까 36을 뺀 값과 같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9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등차 수열의 개념은 모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등차 수열에 관한 문제풀이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